은퇴하면 뭐부터 할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시간을 꿈꾸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에 몰두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떠오르는 꿈 중 하나는 바로 세계 여행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은퇴 후에는 자유롭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저축했던 돈을 모두 여행에 쏟아붓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모든 것을 잇는 악몽으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세계 여행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감정에 휩쓸려 실행하면 은퇴 후 삶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세계 여행의 달콤한 시작과 쓴맛 나는 끝을 경험한 3명의 사례를 통해 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례 1 여행 후 남은 건 빚뿐 재취업 전쟁에 뛰어든 60대. 김 씨는 62세에 평생 모아둔 3억 원의 퇴직금을 들고 아내와 함께 1년간의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가고 싶었던 유럽, 동남아, 미국 등을 두루 다니며 럭셔리한 여행을 만끽했습니다. 여행 중에는 자유롭고 행복했지만 1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통장의 잔고는 1,000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고사하고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던 김 씨는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60대에게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찾기 쉽지 않았고 하루 12시간의 단순 노동으로 근근히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결정된 여행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여행 후에도 꾸준히 이어질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례 2집까지 팔아 떠난 여행, 남은 건 친구의 도움뿐. 이 씨 부부는 은퇴 후 세계 여행을 위해 집을 팔았습니다. 어차피 아이들도 독립했고 작은 월세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여행 도중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며 의료비가 급증했고 결국 여행 중간에 계획을 접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문제는 돌아왔을 때 시작됐습니다. 집도 없고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월세마저 부담스러워지자 가까운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은퇴 이후의 자립이 아닌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삶의 기반인 거주 문제와 의료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여행은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집과 같은 기본적인 기반이 없다면 위험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여행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 밸런스를 잃은 결과 박 씨는 평생의 꿈이었던 세계 여행을 은퇴 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철저히 계획했고 여행 비용도 모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길어진 여행 일정과 환율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예산이 초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행 후 박 씨는 남은 돈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 다시 주식 투자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투자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익을 내려고 했던 점입니다. 결국 원금까지 손실을 보며 더 큰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여행 비용뿐 아니라 이후의 재정적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행에서의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은퇴 후 세계 여행 현실적인 조언. 여행 전 재정적 기반을 확실히 다지세요. 세계 여행은 퇴직 후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기본 생활비와 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커버할 수 있는 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소박한 여행을 계획하세요. 럭셔리한 여행보다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여행이 더 오래 기억에 남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여행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삶이 이어진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맺은 말 은퇴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세계 여행은 많은 사람의 로망이지만 은퇴 후 삶은 여행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소중한 경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은퇴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기를 응원합니다. 은퇴 후 세계 여행,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 세계 여행은 은퇴 후 삶의 멋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에서 보셨듯이 철저한 준비 없이는 꿈꾸던 낭만이 커다란 후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여행을 계획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재정적 기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세계 여행을 꿈꾸며 퇴직금을 주된 재원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여행 후 남은 돈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입니다. 여행 비용은 단순히 항공료와 숙박비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환율 상승, 의료비, 비자 연장 등 추가 지출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여기에 귀국 후의 생활비까지 감안하지 않으면 돌아와서 빈털터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인 팁? 여행 예산을 짤 때 총 자산의 30%를 넘기지 마세요. 남은 70%는 귀국 후 생활비와 의료비,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여행연금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적립하여 여행 예산을 마련하면 퇴직금을 통째로 쓰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여행 중 건강관리 간과하지 마세요. 은퇴 후의 나이는 젊은 시절과 달리 건강 문제가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행지에서의 긴 이동, 환경 변화, 음식 문제 등은 예상치 못한 건강 악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한 은퇴자는 유럽 여행 중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로 현지 병원에 입원했고 여행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했습니다. 여행 보험이 있었다면 그 부담이 훨씬 줄었겠지만 미리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현실적인 팁? 포괄적인 여행 보험에 가입하세요. 특히 의료비와 긴급 귀국 비용이 포함된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중에는 무리한 일정 대신 충분한 휴식과 건강 관리를 병행하세요. 하루 일정은 23곳으로 제한하고 도보 이동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세요. 평소 복용 중인 약을 충분히 준비하고 필요시 해외에서도 처방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3. 여행 후의 삶도 계획하세요. 세계 여행은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여행이 끝난 후의 삶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즐거웠던 경험도 돌아와서는 허무함과 불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한 부부는 세계 여행 후 귀국했지만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어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후에도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팁? 귀국 후의 생활을 상상해 보세요. 거주지, 수입원, 여가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도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모색하세요. 예를 들어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사진, 영상을 판매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취미나 활동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미리 익혀두세요. 4. 가족과의 소통 필수입니다. 세계 여행은 개인의 꿈일 수 있지만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행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가족의 동의는 있는지 충분히 대화해야 합니다. 한 사례에서는 남편이 은퇴 후 퇴직금을 전부 여행에 쓰겠다고 결정하면서 부부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아내는 경제적 안정이 먼저라며 반대했지만 대화 없이 결정된 결과는 가족 간의 신뢰에 금이 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실적인 팁? 여행 전 가족과 솔직하게 소통하세요. 여행 계획, 예산, 귀국 후의 삶까지 모두 공유해야 합니다. 함께 여행을 가는 경우 서로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고 일정과 예산을 함께 결정하세요. 5. 은퇴 후 여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세요. 럭셔리한 세계 여행 대신 자신에게 맞는 여행 방식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집을 기반으로 짧은 기간 여러 번 여행하는 방식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여행의 즐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여행 예산은 총 자산의 30%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고 반드시 예비 자금을 마련하세요. 또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이나 수입원이 있다면 더욱 안전합니다.
건강관리와 보험 가입은 필수. 건강은 은퇴 후 삶의 핵심입니다. 여행 중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보험으로 안전망을 구축하세요. 여행 후의 삶도 함께 설계하세요. 여행이 끝난 후에도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귀국 후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두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여행을 혼자만의 꿈으로 만들지 마세요. 가족과의 대화와 협력은 여행 후에도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맺은 말 현명한 선택이 행복한 은퇴를 만듭니다. 세계 여행은 분명 은퇴 후 삶에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멋진 경험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후회와 절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의 여행은 꿈만큼이나 현실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계획, 건강관리, 가족과의 소통이 뒷받침된다면 여행 후에도 삶의 안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아름답고 충만하길 응원합니다. 연금도 받기 전인데 무슨 건보료가 이래요? 60세 중반에 퇴직한 박 씨는 첫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별 생각 없었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니 건보료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절감하게 됐죠. 연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소득도 없는 은퇴 초반인데 매달 25만 원이 넘는 고지서가 날아든 겁니다. 앞으로 매달 이만큼 낸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은퇴자들이 건보료 폭탄을 맞고서야 건강보험이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가계 고정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건 은퇴 전에 미리 준비만 해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번 글에선 은퇴 후 건보료로 인해 고통받는 실제 사례 3가지를 살펴보고 전문가가 말하는 건보료 폭탄 피하는 실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핵심 개념. 왜 은퇴자 건보료가 오히려 더 비쌀까?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일 땐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죠. 게다가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까지 고려되기에 소득이 없는데도 건보료가 수십만 원이라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 문제는 퇴직 직후에는 퇴직소득이 반영되고 배당금, 임대소득, 국민연금, 심지어 부동산 시세까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1. 은퇴 후 배당주로 소득 만들었는데 오히려 건보료가 더 늘었습니다. 65세에 은퇴한 어 씨는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해 월 150만 원 정도의 배당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일 안 해도 소득 생기니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 달 건보료가 32만 원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배당 소득이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건보료가 확 뛴 것이었습니다. 교훈. 배당금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일정 수준 2천만 원 초과부터는 건보료 인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배당 전략을 쓸 거라면 비과세 상품이나 분산 전략도 꼭 병행해야 합니다. 사례. 이 아파트 한 채뿐인데 건보료 산정 기준에선 자산가가 됐어요. B씨 부부는 서울 외곽의 8억 원대 아파트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은 거의 없지만 아파트 시세가 반영돼 월 건보료가 38만 원입니다. 재산세 낼 때도 부담인데 건보료마저 자산 기준으로 부과되니 이중 부담이 생긴 셈이죠. 교훈. 자가 보유라도 실거주 주택이 고가면 건보료는 소득과 무관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공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공시지가 5억 이상이면 혜택이 미미합니다. 사례 3. 연금 시작 시기를 잘못 잡아 건보료만 더 냈어요. C씨는 62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른 소득도 남아있어 연금이 소득으로 합산되며 건보료가 증가했습니다. 차라리 65세까지 연금 수령을 미루면 건보료도 낮아지고 연금액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교훈.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건보료는 직접 연결됩니다. 수령을 미루면 연금도 늘고 건보료 부담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이 확실히 줄어드는 시점 이후에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건보료 폭탄 피하는 4가지 전략. 은퇴 전 재산 정리가 핵심. 고가 부동산은 미리 정리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지역으로 이주. 자녀 증여 시에도 주의 증여 후에도 건보료 부과 기준에 남을 수 있음. 소득 분산 전략 필수.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분산하거나 비과세 상품 활용. 연금 수령 시점 조절에 소득 집중을 피해야. 자동차 부동산도 부담 항목. 자동차는 4천만 원 이상 차량이면 건보료에 포함.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 넘는 주택은 재산으로 높은 비중 반영.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 활용. 퇴직 후 일정 기간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유지 가능. 특히 60세 이전 퇴직자에게 유리한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필요. 마무리 건보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관리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건보료는 마치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사전에 조정 가능한 고정비입니다. 퇴직 후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로 떠오르는 이 비용, 소득이 없다고 방심하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은퇴 설계를 할 때 연금과 부동산 투자만큼이나 건보료 시뮬레이션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매달 30만 원씩 10년 3,600만 원이 사라진다는 사실, 이제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제목 이것 안 챙기면 은퇴가 지옥됩니다. 건보료 폭탄 피하는 법. 서론 퇴직 후 가장 먼저 마주치는 숨은 고정비 건강보험료. 은퇴 이후 재정 설계에서 자주 간과되는 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건보료입니다. 직장 재직 시에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 절반은 회사가 부담했기 때문에 실제 체감 비용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바뀌고 그 산정 기준도 복합적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고지서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퇴직 후 1년 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은퇴자 중 약 65%가 건보료 인상 충격을 경험했으며 이 중 13은 월 20만 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전략을 전문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1.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왜 더 비쌀까?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항목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부담 비율 회사 50%, 본인 50% 전액 본인. 산정 기준 보수 월액 기준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종합적 평가. 은퇴 후 직장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때부터는 아래 3가지 기준이 종합적으로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소득 연금 수령액, 배당금,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재산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자동차 4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별도 보험료 부과. 특히 소득 없는 상태에서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데 건보료만 계속 나간다는 불만이 발생합니다. 2. 실제 사례로 본 건보료 인상 구조. 사례 1. 배당 소득이 보험료 폭탄으로. 상황 퇴직 후 배당주에 2억 원 투자 연간 배당금 1,200만 원 발생. 결과 배당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 산정에 포함. 보험료 변화 소득 구간 상향 건보료 11만 원 28만 원으로 증가. 전문가 해설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동시에 건보료 산정 소득에 포함됩니다. 배당이나 이자, 소득 중심 은퇴 설계를 할 경우 소득 구간 분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례 2. 고가 주택 실거주자, 은퇴 후 보험료 급증. 상황 9억 원 아파트 보유, 실거주 중이며 소득은 없음. 결과 공시가격 약 6억 재산 점수 고평가, 월 건보료 34만 원. 문제 실질적 유동소득은 없음에도 보험료는 고정적으로 납부. 전문가 해설 재산 항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되며 5억 이상일 경우 상당한 점수로 환산되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실거주 목적 1주택이라도 공시가가 높다면 보험료 조정이 어려워집니다. 사례 3. 조기 연금 수령의 역효과. 상황 국민연금
62세 조기 수령 월 80만원 수령 시작. 결과 연금 소득이 소득 항목으로 포함되며 건보료 월 9만원 증가. 대한연금 수령 시점을 65세로 미뤘다면 연금 수령액 증가, 건보료 부담 완화. 전문가 해설 국민연금도 건보료 산정 소득으로 반영되며 연금 수령 시점은 보험료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정 기간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3.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건보료 절감 전략. 1.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 활용. 대상 직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만 60세 미만 퇴직자. 내용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 유지 가능. 혜택 회사가 내던 보험료 구조로 유지 가능 보험료 부담 절감. 활용 팁 퇴직 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 소멸. 3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필요. 2. 재산 구조 재편. 공시가격이 높은 부동산은 퇴직 전 정리 검토.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은 양도 또는 임대 구조 변경 필요. 가능하면 공시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주거지 이전. 주의 재산 정리 후에도 일정 기간 건보료 산정 기준에 반영될 수 있음. 최소 12년 여유 확보 필요. 3. 소득 분산 및 세금 후 대상품 활용. 연금저축, IRP 등을 활용한 과세 이연 구조. 배당금은 종합과세 대상 초과하지 않도록 분산. 고배당 ETF보다 분배금 재투자형 선택 시 보험료 부담 완화 가능. 4. 국민연금 수령 시점 전략. 수령 시기 조절로 연금액 최대 36% 차이. 조기 수령 시 건보료 포함으로 실수령액 감소 우려. 일정 시점 이후 수령하면 건보료 부담, 연금 수령액. 결론 은퇴 설계 시 건보료 시뮬레이션은 필수입니다. 은퇴 설계에서 연금, 부동산, 금융 자산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보료는 장기적으로 수천만 원 수준의 고정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건보료는 단순히 복지의 문제를 넘어 실제 생활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정 항목입니다. 퇴직 전 반드시 보험료 산정 구조를 이해하고 미리 제도적 장치와 세제 전략을 활용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권장하는 시점. 퇴직 6개월 전 보험료, 연금 수령 시점, 자산 구조 재편.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상, 예상시 소득 분산 시뮬레이션 필요. 고가 부동산 보유자, 건보료 영향력 분석 및 대안 모색.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공단 홈페이지 민원 서비스 보험료 조회 납부. 50대, 60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나이 들면 정말 돈 벌 기회는 없는 걸까? 퇴직금을 받으면 잠깐은 안도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떨까요? 고정된 연금이나 저축만으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자녀 결혼, 의료비, 예기치 못한 지출까지 은퇴 후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월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 오늘 함께 알아보시죠. 은퇴 후에도 월 200만 원 벌기.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비밀 전략.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그 자유 뒤에는 어김없이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지? 50대, 60대가 되면 가장 큰 걱정은 고정된 소득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사실 많은 분이 은퇴하면 돈을 벌 기회는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월 2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1. 사례 1. 취미를 수익화한 60대 이모 씨 이야기. 이모 씨는 58세에 퇴직하고 난 후 몇 달간 정말 허탈했다고 합니다. 회사원으로 평생 살다가 갑자기 일이 없어지니 공허감이 몰려왔죠. 그런데 우연히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다가 산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보고 캘린더로 만들어서 팔아보라는 제안을 했고 이모 씨는 실제로 사진 캘린더를 제작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상품이 입소문을 타면서 꾸준한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매달 15만 2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시간이 남는 은퇴자라면 꼭 자신이 좋아하는 걸 수익화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라는 게 그의 조언입니다. 사례 2. 공유 경제를 활용한 55세 김 씨의 성공 사례. 김 씨는 퇴직 후 자신의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에 있는 집에 방 2개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죠. 그는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방을 단기 임대하기로 결심했고, 놀랍게도 은퇴 후 첫 달에 100만 원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방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손님들에게 지역 명소를 안내하거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예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는 공유 숙박으로만 매달 2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내 자산을 활용해서 돈을 번다는 게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며 누구나 자신의 집이나 공간을 활용해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3. 사례 3. 은퇴 후 기술을 배워 강의자가 된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60세 은퇴 후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강의로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쌓은 관리 기술과 조직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죠. 처음엔 인터넷 사용이 서툴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달간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배우면서 점차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현재 그는 은퇴 후에도 강의를 통해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정말 재밌어요. 내가 가진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낍니다. 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자들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능한 200만 원의 의미.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나 경험, 취미를 활용해 돈을 번다는 점이죠.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삶의 질은 물론이고 자존감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수익원이 있다면 노후의 불안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전략.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후 월 200만 원을 버는 전략을 정리해 볼까요? 내가 가진 자산 점검하기. 부동산, 자동차, 취미 등 내가 가진 자산 중 수익화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세요. 공유 경제를 활용하면 초기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 배우기. 디지털 기술이 낯설어도 용기를 내세요.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강의가 넘쳐납니다. 박 씨처럼 강의를 시작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부가 수익을 창출해 보세요. 취미와 관심사를 수익화하기. 이모 씨 사례처럼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 보세요. 사진, 그림, 글쓰기, 요리 등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작은 시작이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월 200만 원이라는 목표가 단순히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결과를 얻는다는 말처럼 여러분도 은퇴 후에 새로운 도전에 나서 보세요. 은퇴 후 월 200만 원 누구나 가능한가? 전문가의 조언.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소득이 끊길 것을 가장 큰 걱정으로 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희망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많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새로운 시각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은퇴 후 소득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소득 창출 가능성과 한계는? 첫 번째로 은퇴 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만 품고 있다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실패 경험에 좌절해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후 수익을 만들려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기반으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젊었을 때 몸에 배인 습관과 경험은 은퇴 후에도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회사 생활로 익힌 문서, 작업 능력, 기획력, 강의 스킬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하기 위해선 업그레이드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배워 기존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3가지 방법. 1. 내 자산을 활용하라. 은퇴 후 월 200만 원의 소득을 목표로 한다면 자신이 가진 자산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단순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취미, 심지어 시간이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60대 김 씨는 남는 방 2개를 활용해 단기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방을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관광 안내와 아침 식사를 제공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였죠. 이 작은 차별화가 김 씨의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가진 자산을 조금만 다르게 활용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더라고요. 이처럼 자신이 가진 자산을 돈이 되는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취미를 돈으로 바꿔라. 많은 분들이 취미는 그저 취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의 취미는 곧 부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글쓰기, 공예 등 자신이 즐기는 활동이 누군가에게 가치를 제공한다면 수익화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예를 들어 한 55세 여성은 취미로 만든 손뜨개 인형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친구들만 구매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되었고 지금은 월 1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취미를 단순히 즐기는데 그치지 말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세요. 3. 노하우와 지식을 팔아라. 퇴직 전에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강의나 컨설팅은 초기에 큰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퇴직 후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58세 박 씨는 회사에서 배운 팀 관리 노하우를 콘텐츠로 만들어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그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현재 그는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돈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조금만 용기를 내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3. 준비 단계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 성공적인 은퇴 후 소득 창출을 위해선 몇 가지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엔 돈만큼 중요한 시간과 의지도 포함됩니다. 스스로의 강점 분석하기.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즐기는지를 알아야 방향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기. 처음부터 큰 성과를 기대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월 200만 원이 목표라면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배움에 대한 두려움 없애기. 디지털 기술이나 온라인 플랫폼이 낯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유튜브, 강의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계속 도전하고 변화하기. 어떤 시도도 한 번에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실패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4. 은퇴 후 수익 창출의 진짜 의미.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돈을 버는 것을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번다는 건 단지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월 200만 원이라는 목표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금액 이상입니다. 이는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출발점입니다. 5.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은퇴 후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건 결국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대신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보세요. 행동하는 순간 은퇴 후에도 월 200만 원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퇴근길 전철에서 늘 비슷한 시간에 마주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 차림에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작은 검은색 가방을 메고 있었죠. 예전엔 그가 퇴근하는 직장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내 옆자리에 앉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길래 힐끔 봤더니 편의점 야간 알바 모집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어요. 저 나이에 왜 알바를 찾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우리 아버지가 떠올랐죠. 1. 나도 이제는 돈이 없어. 올해 64세인 박성호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약간의 예금까지 합치면 3억 5천만 원 정도가 손에 있었죠. 아내와 단둘이 살기에 부족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5년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애들 결혼시키고 집 해주고 손주 돌잔치 비용에 몇 천만 원이 훅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그땐 기분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매달 생활비였어요. 국민연금 110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 받는데 둘이서 병원 다니고 보험료 내고 관리비랑 공과금 내고 먹고 조금 놀고 하면 매번 적자였어요. 결국 그는 지금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돈도 돈인데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라고 말하지만 표정에서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금 나오는데도 알바하러 나갑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62세의 김종철 씨는 공무원 퇴직자입니다. 매달 공무원 연금으로 24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금액이죠. 그런데 그는 요즘 주말마다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알바를 합니다. 연금이 적은 건 아닌데 문제는 딸아이 대학원 학비랑 85세 넘은 어머니 병원비예요. 우리 집 생활비만 있으면 되는데 부모님도 자식도 생각하다 보니 빠듯해져요. 퇴직하면 부모 부양에서 벗어나리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만 매달 90만 원, 딸의 대학원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에 한 학기 700만 원. 결국 내 노후 자금을 까먹는 삶이 이어졌고 그는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시식 알바를 나가서 월 4,050만 원을 보태고 있습니다. 힘들죠. 근데 나가서 일하니까 사람 대접받는 기분도 들어요. 집에만 있으면 쓸모없는 인간 된 것 같아서. 3. 은퇴 후 돈보다 무서운 건 외로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66세의 최영만 씨입니다. 은퇴 전 그는 작은 중소기업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기 시작했지만 7년이 지나자 통장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알바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떠났고 아들은 미국 가서 연락도 잘 안 돼요.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음식점 설거지 알바를 해요. 하루 4시간. 사장님이 잘해주셔서 다행이죠. 그에게는 돈도 중요했지만 일하면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노후에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외로움이 더 무섭더라고요. 라는 그의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 왜 60대 가장들은 생활비 준비에 실패할까? 위 세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 노후 생활비의 현실적 규모를 과소평가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가계조사에 따르면 60대 부부 기준 월 평균 지출은 약 26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10만 130만 원 수준, 개인연금까지 합쳐도 200만 원 초중반이 일반적입니다. 매달 적자가 3,050만 원씩만 나도 10년이면 3천만 5천만 원, 20년이면 1억 가까운 구멍이 생기죠. 둘째, 자녀 지원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 부양 부담이 문제입니다. 많은 60대들이 퇴직 후에도 자녀 결혼자금, 학자금, 부모 병원비를 계속 지출합니다. 자신을 위한 노후 자금으로 쓸 돈이 사라지고 결국 알바라도 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마지막으로 일하지 않는 삶에 대한 준비 부족도 큽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무력감과 소외감이 몰려오고 결국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찾게 되죠. 돈 때문에 시작했든 외로움 때문에 시작했든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알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삶을 위한 현실적 조언. 아마 당신도 이 이야기들을 읽으며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곧 저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노후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막연히 한 달에 200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쓰는 생활비에서 은퇴 후 절약 가능한 비용을 빼고 추가될 의료비 여행비 등을 더해보세요. 대부분 예상보다 3,050만 원은 더 필요합니다. 둘째, 자녀 지원을 조기에 독립시킬 계획을 세우세요.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유학비 등 부모 지원은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자녀 스스로 준비하게 하고 필요시 일부만 보태주세요. 셋째,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를 만들어 두세요. 꼭 편의점, 마트 알바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판매, 소규모 컨설팅, 강의, 동네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 등 몸 상태와 생활 리듬에 맞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은 돈 이상의 가치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사회에서 여전히 필요하다는 감각,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목표 말이죠. 퇴직 후 알바 뛰는 60대 아버지들. 그들의 모습이 안쓰럽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당신의 10년, 20년 후 모습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언제까지, 얼마나,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설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퇴직 후 알바 뛰는 60대 아버지들 사례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과 정보를 전문가 시각에서 풀어드릴게요. 친근한 말투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과 수치를 넣어서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사실 60대에 접어들면서 퇴직 후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나? 하는 고민은 이제 상당수 가장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활비의 현실적인 계산부터 재무 설계,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준비까지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죠. 1. 현실적인 노후 생활비 계산. 왜 반드시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등으로 대략적인 노후 자금을 예상하는데 문제는 실제 생활비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부부 기준월 약 110만 원, 개인연금이나 퇴직금에서 월 50만 100만 원 정도를 더한다 해도 대략 160만 210만 원 수준이죠. 반면 통계청과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하는 60대 이상 부부 월 평균 생활비는 230만 원에서 270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에는 의료비, 공과금, 식비, 교통비, 각종 취미나 사회활동비까지 포함돼 있어요. 특히 병원비가 매년 꾸준히 오르는 추세라서 의료비 예산은 반드시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직금, 국민연금 충분이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매달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결국 기존 예금을 까먹거나 부채를 지게 되고 이게 쌓이면 알바로라도 현금을 벌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2. 자녀 및 부모 부양 문제. 왜 퇴직자에게 큰 부담이 될까? 퇴직자의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자녀와 부모를 위한 지출이 많습니다. 자녀 결혼자금, 손주 교육비, 부모 병원비 등이 주요 원인이죠. 실제로 60대 가장 중 약 4,050%가 자녀 부양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 결혼 비용은 한 번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들 수 있고 손주 교육비도 매월 30만 50만 원씩 꾸준히 들어갑니다. 부모 병원비 역시 연간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데 만성질환이나 고령 환자가 많아질수록 부담은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20대 중후반이거나 결혼 시기가 임박했다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부모가 지원할 것인지 분명한 선을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마냥 도와야지 하는 마음만 앞서 나가는 노후 자금이 빠르게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3.
퇴직 후 일자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알바가 돈 벌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고립감과 무기력함을 해소하는 역할도 한다는 점은 이미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60대가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게 일자리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도 짚어볼게요. 먼저 신체적 부담이 적은 일부터 고려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 운영, 가벼운 포장 검수 업무, 도서관 박물관 안내, 동네 카페 서빙, 강의나 상담 등의 비대면 업무도 적합합니다. 하루 34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을 선택하면 건강과 일 균형을 맞출 수 있죠. 특히 요즘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근무 시간이 유연하고 사회적 교류도 많은 편이라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사업 같은 곳에 문의해보면 실제 알바 이상의 수익과 사회적 만족도를 얻는 사례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알바를 뛰면서도 재무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명확히 알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안정적인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4. 노후 준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한 핵심 팁? 생활비 지출 내역을 매달 점검하세요. 고정비부터 변동비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어디서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스스로 파악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60대 은퇴자 중 30% 이상이 지출 내역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금전적 위기에 놓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재무 전문가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으세요. 특히 퇴직금 운용, 연금 수령 시기 조정, 세금 절감 방법 등은 전문가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60대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한번 정한 재무 계획을 바꾸지 않는 것인데 경제 상황과 본인 건강 상태에 맞춰 유연하게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 활용을 잘하세요. 의료비는 노후 비용 중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폭이 큽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예방접종, 보험 가입 등을 미리 챙겨야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 및 가족과 경제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세요. 감추거나 부담을 혼자 짊어지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갈등과 경제적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대화를 나누고 서로 현실적인 기대치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60대에 접어든 가장들이 알바를 뛰는 현실은 단순히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라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고령화와 가족 부양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당장 월급이 필요해 알바를 시작하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과 개인의 준비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50대 후반 혹은 60대 초반이라면 오늘부터라도 퇴직 후 내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까? 자녀 부양은 어떻게 계획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일자리는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질문부터 스스로 던져보세요. 그리고 주변 전문가와 상담하며 차근차근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